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요. 물납입니다.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죠. 물납이요. 시험에 또 뭐 재산세, 물납, 분할 납부는 자주 또 시험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1번 물납의 요건 및 대상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요. 밑줄입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가로까지 해서 쭉 밑줄이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번호 달았습니다. 물납하려면 적어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은 넘어야죠. 그런 거지 1천만 원 초과해요. 딱 1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초과해야 할 수 있는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몇 억짜리 부동산을 물납하면서 나머지는 거슬러 주세요.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번이고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물납은 알아서 과세권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재산세는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데 다만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재산세를 낼 때는 노원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해야지 서초구라든가 성남시나 이런 데 있는 부동산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그래서 부동산 물납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 물납 신청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합니다. 그래서 자, 물납의 요건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요. 그 다음에 어떤 거로 물납해요? 부동산인데 해당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자, 이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신청 및 허가 절차, 또 물납 부동산의 평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넘어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본 이론까지는 주로 물납의 요건 이런 것이 종합문제 속에서는 특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물납의 요건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갑니다. 250페이지 가시니까 분할 납부가 나옵니다. 분할 납부요. 세금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요건을 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하고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 여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밑줄이요. 납부할 세액 일부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여기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에요? 2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물납할 수 있어요? 9월 30일까지. 월로 하는 거니까 그 달의 말일이에요. 자, 그래서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분납합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분할 납부 세액의 기준을 보니까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처리 기준은 배인데 납부할세 그래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자 보세요. 납부할세 500만 원 이하일 때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 납기내에는 최소한 250만 원 깔아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재산세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내에 최소한 25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해요. 그러니까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예요?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요. 만약에 300만 원 납기내에 내놓고 나머지 100만 원 분할 납부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200만 원 납기내 납부할세기 400인데 200만 원 납기내 내놓고 나머지 200만 원 분할 납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최소한 납기내 250만 원은 깔아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납부할세기 400일 때 300 내고 나머지 100만 원 가능해요. 근데 자, 납부할세기 400일 때 200만 원 납기내 내고 나머지 200만 원 분납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얼마? 250만 원 내놓고 나머지 분할 납부예요. 혼자서 이거 이런 의미가 아닌가 막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딱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납부할세기 500만 원 이할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요. 사례를 아예 외워둡니다.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15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그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한 절반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여러분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자,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350만 원.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에? 아이고, 자,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3번 보니까 분할 납부 신청 이런 것들 절차들 나중에 자세히 또 보기로 하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물론 중요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 30일의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그렇죠?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이고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자, 여러분 OX예요. X입니다. 토지부는 무조건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자, 세 번째,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 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용어 설명드렸어요. 특별징수라는 거.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그래? 원천징수. 그래서 징수에 지방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자,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예? 옳은 거 2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51페이지 재산세 세부담 상한 보겠습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물납과 분할납부 비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얘 나눠내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이제 물납 절차, 분할납부 절차를 배울 때 물납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리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한 끝나기, 납부기한 끝나기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물납은. 근데 분할납부는 그냥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납부기한 내에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분할납부도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얘는 납부기한 내에만. 물납만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10일 전까지 신청이고 그 다음에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000만 원. 분할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 상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세율이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세율 인상되면. 근데 취득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욕은 하지만 그래도 뭘 산 게 있으니까 좀 누그러져요.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욕하는데 그래도 소득 중에 일부를 내니까 그래도 좀 누그러지는데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전년도보다 좀만 올라도 막 욕합니다. 그래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바로 그냥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 적용 세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세부담 상한에 적용되느냐? 그러면 적용 세목들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유세.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재산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부담 상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인데 교재를 보십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요.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냥 여러분 251페이지 맨 하단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 있죠? 요걸 바로 보겠습니다. 표를 여러분들이 표시해놓고 바로 그냥 별 표시해놓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 표를 보시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 세액에 얼마를 못 넘게 해요? 100억 넘게 합니다. 전년도 세액에. 자,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요. 올해 재산세를 지자체에서 부과 고지할 때는 얼마를 납부할 세액으로 하겠습니까? 15만 원이요. 전년도 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15만 원이요.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돼서 얼마만 징수해?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자, 근데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어디 땅 갖고 있거나 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도 없으면서 이런 것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은 기본적으로 있고 이런 것도 있어. 땅이 있거나 상가가 있거나. 그럼 부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자지 뭐. 부자의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부자예요. 그러면 이 토지 건축물은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어요. 그냥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든 무조건 몇 프로?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전년세액 110% 못 넘게 하고, 그 다음에 6억 초과면 130%. 주의할 것은 주택의 경우에 여러분요, 공시가격 6억을 초과했어도 이게 150%가 아니라 130%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150%로 바꿔요. 토지 건축물이 150%고 토지 건축물이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150%고 주택은 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특히 공시가격 6억 초과했을 때 150%가 아니라 몇 프로? 130%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252페이지로 가시면 시막습에 세부담 상한선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기는 그렇고요. 자, 자세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나온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5개 지문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253페이지 중요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의 2020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만 원이고 2021년도에 재산세 산출세액이 124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이 2021년도에 납부할 재산세는 그랬습니다. 자, 전년도 세액이 나오고 당연도 세액이 나오니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세부담 상한 적용하라는 것을. 그러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이니까 세부담 상한선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110%입니다. 전년도 세액 50만 원의 100%는 50만 원. 전년도 세액 50만 원의 10%는 5만 원. 110%니까 얼마? 55만 원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55만 원을.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2번 55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전년도 세액의 110%니까요. 자, 이렇게 문제 푼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삭제죠? 이게 납부지원 종전에 지방세도 국세처럼 가산금 규정이 폐지가 되고 종전에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원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는 것, 즉 가산금 폐지 규정이 이게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법은 바뀌었는데 갑자기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요거 5번 납부지원 가산세 전체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세 총론할 때도 보충 자료 나눠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 배부된 거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금 한번 봅니다. 이 가상금 규정은 지방세만 있는 거예요. 지방세만. 자, 국세는 가상금 규정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이제 통합이 됐고요. 자, 지방세만 요 가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가상금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고요.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하면 가상금인데, 자, 그런데 계속 안 내면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일반 가상금 3%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중가상금이요.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로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 5년 60개월까지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 하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45% 적용되고, 일반 가상금 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중가상금 적용할 때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부터,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 적용하고요.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나란히 적어져 있다, 이럴 때는 자,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납세 고지서별로가 아니라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되는 세금 배웠습니다. 병기세목. 재산세 얼마? 지역자원시설, 지방교육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30만 원 미만인지는 각 세목별로 판단하는 것이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금이 올해까지는 적용된다, 재산세.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 고기를 지우고 요거로 여러분들이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 얘기. 254페이지로 갑니다. 254페이지 보니까 6번에 재산세 부가세입니다. 재산세 부가세. 자, 재산세에는 그 재산세 도시적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밑줄이고요.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 우리 암기했어요. 어떻게 외웠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어떻게 했다?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 기출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아니죠, 여러분. 상식이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나머지 절반은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이거? 토지잖아요, 토지. 자, 토지는 1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번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다. 잔금 언제 실어주고 이런 걸 몰라?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납세무가 있다. 틀렸죠?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나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사용자를 납세무자를 하는데 안 했어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나중에 안 했으면 뭐 다음에 해도 되고, 여기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이건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 교재 다 있어요.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예요. 예, 근데 자, 을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권을 놓고 자기 거라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이럴 때는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예요.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이랬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냐? 사용자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렇다죠,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아닌데, 그렇다는데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얘는 어디 간지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다?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 불분명할 때 누구다? 사용자.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공부상 소유자가 정답이었습니다. 4번 지문은. 5번 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첫 번째 요건이었죠. 납부할 세액 일부를 두 번째죠.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분할 납부 요건 번호 따라서 맨날 공부했었는데 정답 쉬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기출 문제 또 두 번째 것도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255페이지. 중요기출 문제 두 번째요. 지방세법상 2021년도 귀속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 그렇죠? 선박분은 언제입니까? 건축물 선박한 공기는 언제예요? 건축물 선박한 공기 7월 16일, 7월 30일.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그렇죠? 고지서 발부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요. 4번 주택분 재산세로 해당 연도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을 납기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예? 자, 이거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 어떻게 합니까?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가 아니라 보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4번 두 개 부분이 틀린 거고. 5번 재산세를 물납하는 자는 납부기한 며칠 전이요?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리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고,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입니다. 기본 과정 배우는데도 다 풀 수 있죠, 여러분들? 문제들 대부분. 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 쭉 넘어갑니다. 264페이지 04번 공사 4장 기타지방세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역자본시설세라는 세금이 한 번도 독립하게 안 나오다가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가 처음으로 그때 딱 처음으로 한번 또 지방소득세가 독립화 문제로 나왔습니다. 얘네들 기타지방세는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조세 총론에서 배운 지식에다가 조금만 추가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조금 추가되는 것들은 우리가 차차 앞으로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독립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래서 제1편 조세 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자, 넘어가다 보니까 제3편 파트 3 국세가 나오죠. 네, 그래서 3편 국세에서 우리가 넘기시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선묘지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그림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을 소개해 주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취득세 대상, 과세상 스토리텔링 하면서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생진 시인의 시집 중에서 사실은 제일 제가 와닿았던 것은 요 선묘지라는 시가 사실은 제일 그 중에서 와닿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살아서 무더웠던 사람 죽어서 시원하라고 산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술 좋아하던 사람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섬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집신두짝 놔두었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얘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로 뭐 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문제 나오면 뭐 재산세랑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종부세만의 문제가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요.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오주선다를 구성합니다. 그럴 때 종부세 우리가 이번 기본과정까지는 성격, 특징을 공부하고 종부세 어떤 것을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시험 문제에서 한 4년 정도 연달아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에 30회 시험 때도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지문이 과세 대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과세 대상. 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올해는 이 납세무자에서 이따가 보겠지만 개정 내용도 있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지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다른 세금도 중요한데 종부세도 세액 계산과 관련한 이 부분에서 개정 내용이 올해 있고 그래가지고 역시 또 중요하다. 지문에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국세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주소지로 가겠죠. 네, 납세지. 그 다음에 납세 절차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 부과과세합니다. 그리고 납세문자가 거기서 날라온 거 시동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가 되고요. 또 항상 재산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 짝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짝은 종부세. 그래서 재산세와 항상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출제되면 골고루 섞어서 오주선다 지문이 구성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가끔씩은 아주 깊은 내용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행령 내용 중에서도 깊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5개 지문 모두가 다 낯선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두 개 지문이 낯선 게 들어올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도 잘 보시면 답 고르는 데 이상이 없어요.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종합부동산세 공부합니다. 자, 280, 281.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282페이지가 나옵니다. 의 및 용어의 정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282페이지 의 및 특징인데 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연재 세법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상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 방법에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여러분. 자, 목적이 나오는데 종부세를 도입한 것은 2005년도 부동산 과열기에 있죠.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부세 요걸 좀 기억해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자, 요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성격의 주세냐, 특징의 주세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제가 볼게요.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네.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떤 관계냐?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됐지. 아니 왜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또 부과하느냐? 이렇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보유하는데요.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고요. B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과세가 되냐면 현재요. 먼저 노원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성남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런 다음에 개인별로 합쳐봐요.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한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2차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지금 뭐가 과세되어 있냐면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따가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알아둡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납세무자별로.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개인별 합산과세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별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단을 보니까요. 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쪽 보세요. 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있죠. 자, 일단 종부세 납세무자가 있잖아요. 납세무자가 누구냐면 납세무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예전에는 여기에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세대별 합산.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산했었는데 이제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의 경우는 개인별 합산합니다. 개인별 합산. 개인별로 합산하는데 부부도 따로따로요. 자,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는 자,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자,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법인별 합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의미를 한번 볼게요.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뀐 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되는데 소득세에서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있고 이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자, 이 1세대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갑이 공시가격으로 자,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주택으로요. 을은 주택이 두 채인데, 을명의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는 3억 원, 하나는 2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병 소유의 주택도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이 집이요. 종부세 주택부는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해서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없고요.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을 초과할 때가 이제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6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을 보세요. 예전에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치니까 15억이요. 종부세 부과됐겠죠? 근데 개인별 합산으로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이제 개인별 합산이니까 각 개인별로 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납세의무 없습니다. 을 개인별로 보니까 합쳐서 5억이에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의무 없습니다. 병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 명의를 갖고 있었으면 종부세 부과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보세요. 집이 한 채예요. 집이 한 채인데 1세대 1주택인데 만약에 어떤 남편 개인 명의로 남자 개인 명의로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데 집이 7억이에요.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네, 6억 초과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돼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다고 쳐요. 지분이 균등하다고 하고요. 지분이 균등하게.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3억 5천씩. 3억 5천씩. 자,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별 과세니까 갑과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하나만 있어도 단독 명의로 살 때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 단독 명의로 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 안 내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재산세 마찬가지로 6월 1일에 종부세도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 기준이 동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6번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 고의소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세를. 7번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얘기는 납세 절차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5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재산세와처럼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그림이 나오는데 저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면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또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재산세랑 동일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얘도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면 토지, 주택이면 주택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그래서 인세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 종부세 납세무자는 아까 설명드렸죠. 개인과 법인 단체 다 납세무자가 되는데 개인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이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그 다음에 법인은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법인별로 각각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즉 정부부가가세하는 세금인데 납세의무자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하고자 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혀가 꼬이면서 갑자기 숨이 찰라고 하네. 이 마스크가 쓰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막 숨이 찰 때가 있어요. 자, 막 습기가 막 이렇게 있죠.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이 마스크 안에는 저의 그 습기가 막 계속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습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이르면 뭔가 그런가 봐요. 그 한계가 다다르면은 갑자기 숨이 차는 것 같아요. 막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비말 마스크로 하면은 이게 그냥 이 마스크 이것만 하면은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땀 차가지고요. 이렇게 미낌 때문에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하게 되고 막 그런 바람에 그 무슨 뭐 누가 우리 강의하신 분들이 마스크 가든가 누가 이렇게 교수 저기 했더니 뭐 그거 하면 뭐 플라스틱 된 거 이걸 하고서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발음은 좀 나아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아파요. 진짜 미치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꽉 다해가지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자국 생기고 아프고 진짜 힘듭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그러니까 하여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종부세 특징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막 너무 외우려고 막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편하게 이해하시면서 한번 눈에 익힙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 다음 주에 종부세는 납기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하는데요.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 분이든 주택 분이든 똑같아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우리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된다고 그랬죠? 물납은 안 되고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세율 구조는 원칙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바탕으로 하는데 개인의 경우 근데 누진세율, 비례세율이 일부 지금 이번에 법인의 경우는 또 일부 또 도입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납세지, 만약에 납세무자가 개인이다, 고의자인 개인이다 그러면 납세지는 직각관에서 분류를 하고 원칙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부동산 소지 아니고 세부담상은 허용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감면돼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보유하는데 법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그 납세무자에게요. 자, 납세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특징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소개해드렸고요.
자,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283페이지 용어의 정의 넘어갑니다. 읽어보시는 거고 284페이지로 가시면 세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를 기본 이론까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갑니다. 285페이지 공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 이 제가 특정 테마에 대해서 종부세는 별 표시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종합문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다 중요합니다. 이 과세 대상에서 계속 연달아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랬죠. 자, 30페이지 시험 때도 정답 질문이었고 그래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과세 대상 그리고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예요. 여러분 주택과 토지인데 자, 이 주택의 별장은 제외합니다. 여러분 왜 제외하냐면요. 보세요. 별장은 왜 제외하느냐. 재산세에서 아까 고급 세율 꼭 알아두려야 되는 거. 고급 선박 5%,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몇 프로였어요? 4%.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제외합니다. 근데 자, 고급 주택은요, 포함하는데,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아까 고급 주택 4%를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종부세 대상에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 주택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자, 이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정의에서 배웠는데 종부세도 토지 정의 재산세랑 똑같아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를 우리 재산세에서 세 개용으로 나눴죠? 그렇잖아요. 별도, 종합합산, 분리상 토지로. 그럴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런 것들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분리 대상 토지는 왜 아니냐면 재산세에서 우리 분리 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아까 맛배기로 외웠었습니다. 재산세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은 007, 024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2%는 0.2%는 공장 등이 있었습니다. 4% 사실성자산 토지죠.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는 자 사치성자산 토지,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가 4%였습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재산세 토지 세율 구조 세율을 어떻게 했다? 007, 024 비례세요. 그러면 007% 분리대상 토지를 한번 볼까요? 분리대상 토지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익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요. 종중수 임야라든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임야들을 요거. 자,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그랬어요. 나대지 잡종처럼 취급해요. 여기서 공익목적 임야고. 또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요 농지 같은 거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했는데 농지에 안 돼요. 농지는 요만큼씩만 보유해요. 그럼 되겠어요?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지. 요즘 소규모에서는 수타산 안 맞습니다. 자, 공장. 어느 기업에서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 요만큼씩만.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것들이고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4%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떻든 간에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우는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해서 이 토지용 구분을 했더니 만약에 이게 별도 종합이다 대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다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르학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고 선박관공기도 아닙니다. 얘네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상 아니고 별장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분리대상 토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유든 고일이든. 그리고 합산배제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 주택분 전국의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제외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다 없애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뭐 모르셔도 날짜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알아야 되지만 시험에서는.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많이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다만 최근에는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체와 거리가 멀죠. 주택건설사업자가 집 져서 어쩔 수 없이 미분양돼서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과하지 않고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당연히 제외하고요. 등록 문화재주택 30회 시험에 나왔지만 등록 문화재주택 같은 거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지금 잘못 출제했다 그러면 모든 법령과 모든 예외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차찍하면 미스 출제가 될 거고 조건을 주저리들이 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30회 시험 때는 논란이 제일 없는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요건들이 다 막 복잡해요. 요건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일 국가 등록 문화주택은 다른 요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걸 갖다가 딱 보기에 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하다 보면 출제자가 요거를 출제하고 싶은데 예외나 단서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저리주저리 뭐 문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논란이 될 만한 거라든가 아니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그런 건 빼버리고 보기 중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 최근에는 특히 막 그런 것들이 두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등록문화주택을 30회 시험 때는 지문에 깔아놨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제외한다는 거 눈에 익혀두시고요. 이해하면서. 교재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공이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밑줄이에요. 주택입니다.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다만 지방세법상 살성세에 해당하는 별장 밑줄이고 그 아랫줄 끝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밑줄. 심학습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요.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등 밑줄이요. 그 다음에 2번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 3번 미분양 주택 밑줄, 4번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 5번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밑줄이요. 자,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체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눈에 익혀두시고 넘어갑니다. 286페이지부터 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이 쫙 나오는데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어떻게 이런 걸 다 공부해요. 다만 이번 2월 달에 개정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민특법에 의해서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 여러 가지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 다 폐지하고 다 없애버렸는데 건설 임대주택, 처음부터 임대주택을 건설된 건설 임대주택은 여기 합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데요. 건설 임대주택. 그럴 때 건설 임대주택은 근데 그 요건이 배제되는 요건이 6억 원 이하였어요. 수도권의 경우 6억 원이었다가 이게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 원으로 요건이 좀 완화됐어요. 9억 원.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9억 원 이하로. 그래서 임대주택 요거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 임대주택의 요건이 6억에서 얼마로? 9억으로. 그러고 보니까 취득세에서 고급 주택의 요건도 6억이었다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올해? 9억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수정했잖아요, 교재에.
우리 수성대에서 나왔었구나. 그래서 6억에서 9억으로 고급주택 요건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 기준 6억에서 이제 웬만하면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뛰어가지고 다 얼마로 통일했다? 되게 9억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주택도 실거래가 9억이고 이런 식으로 9억으로 바뀌었다는 거 눈여겨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우리가 이런 거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올 뚱말뚱한 그것까지 대비해서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건 자세한 요건 나올 가능성은 낮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93페이지로 갑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토지가 나오는데요. 종부세 대상 주택과 토지에서 토지를 봅니다. 293페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며, 그래서 별도의 동그라미, 종합의 동그라미요.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의 분리 대상 토지와 고율의 분리 대상 토지 모두 종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배치예요. 이렇게 해서 토지 중에서 별도 종합만 대상이 이제 분리 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 거기 표를 보니까 주택이요. 별장은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근데 별장 이외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는 별도 종합은 대상인데 분리 대상 토지 아니라는 거. 저율이든 고율이든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고.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대상이 됩니다. 상가 건축물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원래 토지용이 뭐예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확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어느 용에 속해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용에 속해 하는 토지예요? 우리 배웠는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용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재산세 배웠어요? 고율분리잖아요. 살성재산 토지니까 살성재산 골프장 고불확장용 토지는 뭐예요? 고율분리.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고불확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고, 근데 고불확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에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상가에 건축물과 토지가 있어요.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물 무조건 아니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예요? 원래 별도 합산이잖아요. 나중에 배우는데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종합, 어떻든 간에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면적 이내든 총괄든. 근데 고급 오락장 건축물과 토지를 보겠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보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대상입니까?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성재산이니까 고율 분리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그 다음에 납세무자를 보는데 03번 테마 납세무자 보기 전에 문제 한번 맛배기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골과세 했으니까 제외하고.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는 나중에 재산세 토지용 구분할 때 이제 자세히 할 때 심화과정에서 배울 때 이런 농지는 분리대상 토지예요. 저율분리. 그러니까 분리대상이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3번 상업용 건축물, 5번 공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속토지는 나중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고 나중에 계속 배울 건데요. 이걸 보세요.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봐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요? 나대지. 나대지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종합합산.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요거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눈 뜨시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 입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아, 이런 식으로 과세형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토지 같은 것은 토지용을 구분해서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만 감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재산세 심화 과정에서 토지용 구분을 쫙 배우면 이런 것들 풀 수 있게 됩니다. 03번 테마 납세 문제인데 집에 가시려고 벌써 막 짐 챙기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타임 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 타임 더 하고 가셔야 돼요. 수업 끝난 게 아니라. 자, 잠깐 쉬었다가 납세무자 좀 보고 자, 그리고 복습도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